이 책의 부제를 보면요, 외로움과 허무함을 지나는 어른에게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부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로움과 허무함과 그런 불안함, 그리고 다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놓쳐버린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왔던 사람이거든요.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어. 그런 강한 믿음이 제 안에는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지치곤 했습니다. 번아웃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쉬고 싶고, 뭔가 좀 그냥 지치기도 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그 시기를 지날 때는 단순히 번아웃이 아니라 정말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힘들지만 그걸 막 표현 잘 하지 않으시죠? 비슷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할 일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생방송하고 또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을 보면 너무나 지쳐버린 얼굴이 있었어요.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냥 온몸에 생기가 되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는데 그냥 주르륵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행복할까? 내가 지금 이 방향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예전에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려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이 날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아직 나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바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앞으로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나한테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까? 이런 회의감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진 거죠. 그건 정말 저는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은 꼭 찾아오는, 한 번 이상이 찾아오는 오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총 8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번, 누군가의 말이 예전보다 예민하게 들린다. 2번, 그래,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 나 외로워. 너무 외로워. 3번, 누구도 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4번,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5번, 내일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 6번, 피로함이 습관이 되었다. 7번, 내가 했던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 8번,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8가지 증상은요, 제가 다 겪었던 증상이에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제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나로부터 도망가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낯선 호텔방을 찾았습니다. 제가 왜 영종도에 주변에 볼 것이 거의 없는 호텔을 찾았는가 하면요, 바로 나로부터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나로부터 도망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핑계 댈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 이번 주말에는 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지. 하지만 막상 주말 아침이 되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책 한 권, 그리고 메모장 이렇게 들고 세면도구만 간단히 들고 갔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직시한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직시하신 적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조차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저는 그냥 정말 쭉쭉쭉 썼어요. 내 마음을 그냥 쭉쭉쭉 쓰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쓴 글을 쭉 보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지금 나에게는 재정비가 필요하고 완전히 모든 게 지금 소진되어 버린 기분이다. 그래, 나에게는 지금 재정비가 필요해. 그러면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온 나의 상처, 그리고 내가 일만 하느라, 열심히 사느라 잘 들여다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흐트러져 있는 관계들, 후회가 되는 관계들, 그런 인생의 방향성,
대해서 완전히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을 인정을 해야 됐어요. 제가 가장 먼저 인정한 감정이 뭐냐면요.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처를 내가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면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고, 내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는 또 그 모습에 힘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되게 공존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난 괜찮아. 난 씩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움츠러들고 조금씩 방어 기제가 생긴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나였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뭐 선배한테 혼나기도 하고 어디서 깨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전의 나랑 조금씩 달라지는 경험들 하시잖아요. 괜찮은 척 하지만 나도 모르게 처음으로 방어 기제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면 진짜 상처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의연하게 지나왔던 게 결국에는 냉소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저는 웃지 않고 있었고 인생 처음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예전에는 저는 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제야말로 내 상처를 인정해야겠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옛날에 나 안 그랬는데 요즘에 나는 왜 그렇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어딘가에서 지나갔던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있거나 나를 옥죄는 무언가가 됐을 수도 있다는 증거거든요. 나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상처를 잘 들어줄 한 명의 존재가 참 중요하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내일을 다시 기대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실천을 한 것은 바로 명상입니다. 다들 출근하는 아침에 정말 바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침에 명상하는 게 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은 길지 않게 딱 10분 명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 저는 제 명상의 방식이었어요. 나의 상처 돌아보고 나에게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앞으로 난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음악 틀고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을 직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뭐였냐면요. 저는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막 온갖 불안한 마음이 여기저기에서 막 펑펑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라는 건 여러분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불안이 그냥 불안 자체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 혹은 괜한 걱정에 대한 불안, 혹은 그 감정이 또 불안을 만들어요. 불안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불안에 먹이를 주는 거는 바로 나였던 거예요. 내가 먹이를 주면서 불안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그 불안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그래 이거는 그냥 불안일 뿐이야. 그러면서 하나씩 불안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며칠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불안이 좀 잦아드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자라고 어느 날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감사함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명상에 거듭할수록 막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감사함이 한 막 10개씩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함은 이미 내 안에 있구나. 다만 내가 그걸 발견하지 않았던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함을 좀 떠올려 보면요, 하루가 되게 활기차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했냐 하면 바로 상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이요. 어떤 상상이었냐 하면 내가 올해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 지금 나에게 부족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상상들을 했던 거예요. 기대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목표가 사라진 것과도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경험치가 쌓이면서 실패의 경험도 있고 혹은 상처의 경험도 있고 나는 못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혹은 그게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어. 그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내 안에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요,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상상이 좋은 이유는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을 하고 내 계획을 내가 마음속에서 막 세워보니까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새롭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데 저는 무척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아침 문득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불안을 다스리고 감사함을 떠올려보고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보는 상상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기대감을 갖기 쉬워요. 나 아직 젊으니까, 나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하면서 기대를 갖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기대감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우리가 한 해 한 해 뭔가 일을 하고 쌓이면서 안정감 혹은 능숙함은 좀 늘어나는데 기대감은 줄어드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이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너무 많은 선택을 이제 해버렸어. 난 직장을 선택을 했고, 혹은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 결혼을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나 너무 일만 해서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이제 모르겠어. 이제 알기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는요, 나이가 들면서 선택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선택지는 줄어들을지 모르지만 이제야말로 진짜로 내가 원하고 진짜로 나에게 행복한 것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잊지 않고 실천하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2가지 태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하는 태도에도 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회 초년생 때 가져서 좋았을 태도를 10년 차가 돼서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회 초년생 혹은 무언가 내가 처음 이제 일을 배울 때 그때는 열정 진짜 넘치죠. 혹은 열정이 넘치거나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의 스킬이 따라오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킬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내가 되게 능숙해지고 어느 정도 잘 다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힘을 조금 빼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더 좀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그래서 일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프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조금 더 믿고 그런 여지를 주고, 그렇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200을 했던 것을 100 혹은 130만으로 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일이 나에게 엄청 컸던 게 이게 조금 줄어들면서 다른 균형감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내 두뇌에도 공간이 생겨요. 2번째는 여러분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어떤 연인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내 곁에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무언가의 사랑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가족 간 시시콜콜한 대화, 혹은 친구와의 농담, 혹은 연인과의 잡담,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좀 릴렉스되고 더 인생이 저는 재미있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 옆에 사람과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면에 솔직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려는 용기를 갖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거 해봤자 뭐해 하는 냉소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될 수 있겠어? 하는 의심 도움되지 않아요. 해보자, 상상해보자 하는 마음, 그런 기대감, 그런 나 스스로의 주문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힘차게 응원하고 여러분의 내일이 빛나기를 제 마음을 보내겠습니다.